자, 이제 마지막 3교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 그 수식어에 해당하는 그런 문장들을 15번까지 봤었었고,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 이제 16번부터 나머지 지금 10개의 문장 정도가 남았는데, 요거 한번 싹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16번에 이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16번째 문장 보니까, 자, 여기가 지금 전부 다 이제 관계사 파트가 지금 주로 많이 나와 있는데, 자, 보게 되니까, 자, of those라고 하는 지금 어떻게 시작을 해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시작을 합니다. 그쵸? those는 뭐뭐한 사람들이란 뜻이 있는 거고, of는 뭐뭐 중에서라는 뜻이 있습니다. 전치사일 때. 그래서 of those 하게 되면, 뭐뭐한 사람들 중에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 뒤에 뭐가 나와 있다? We had poured라는 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뭐가 나와 있냐면 갑자기 주어와 동사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얘가 지금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건데, 자, 이게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이제 이것도 이제 사실 우리가 주어 후치 수식할 때 봤습니다. 우리가 그 명사를 갖다가 그러니까 명사 얘가 만약에 이제 주어라고 쳤을 때, 예를 들어서 얘가 만약에 주어라고 쳤을 때 이 명사를 갖다가 뒤에서 후치 수식할 수 있는 요소 중에 뭐가 있었냐면 주어와 동사라는 게 있었을 거예요. 얘가 앞에 있는 주어를 갖다가, 그러니까 이 명사를 갖다가 후치 수식하면서 주어가 동사하는, 이렇게 우리가 보통 해석을 했죠.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라고 이렇게 보통 해석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딱 그 똑같은 지금 관계입니다. 물론 얘가 이제 주어라고는 볼 수가 없지만 어쨌든 이 관계가 어떻다?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을 한번 해석해 보게 되면, 우리가 뭐 했었던 had polled, 이 poll이라고 하는 게 이게 여론조사를 하다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론조사를 했었던 사람들 중에라고 하는 그런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론조사를 했던 사람들 중에서 almost는 거의입니다.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자, 우리가 여론조사했던 사람들 중에서 거의 9 out of 10은, 그러니까 10명 중에 9명이라는 뜻이죠. 이게 이제 out of 10은 뭐뭐 중에서 뭐뭐니까 10명 중에서 거의 9명 정도가 뭐 했다? said, 말했다라는 거죠. 뭐라고 말했냐면 여기를 말한 거죠. 대절을. 뭐라고 말했냐면 그들이 뭐한다? felt, 느꼈다라고 말했다 이거죠. 뭐라고 느꼈다? No fear of being fired. 그러니까 이제 이 fire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잘리다는 뜻이니까 laid off라고 하는 것도 이제 해고당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잘리거나 해고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여기 no가 있으니까 느낀다, 느끼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한 번 더 해보면은, 자, 우리가 여론조사했던 사람들 중에서, 얘는 지금 이제 여기 이제 앞에서 이 쉼표 앞에 여기까지가 전부 다 이 뒤에 있는 문장을, 여기 있는 여기 사람들을 갖다가 꾸미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론조사를 했던 사람들 중에서 거의 10명 중 9명이 말했는데, 여기가 이제 명사절, 목적어인 거죠. 뭐라고 말했냐면 그들이 두려움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이거죠. 뭐 하는 것에 있어서 of부터 여기까지도 전치사 플러스 명사죠. 해고당하는 거나 잘리는 것에 있어서 두려움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도 지금 수식어의 개념으로 보게 되면은 이 of those, 전명구,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후치 수식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요거가 이제 하나의 덩어리로서 뒤에 나오는 여기 주어를 갖다가 수식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17번에는 이제 원이 주어인데, 여러분들 이게 원 오브는 여러분들 밑줄 한번 치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원 오브 더 복수명사라고 합니다. 뭐뭐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어떠한 컴플레인츠가 불평이니까, 불만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주요한 어떤 불만들 중에 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주요한 불만들 중에 하나는, 근데 어떤 불만이냐면 여기 또 나와요. 지금 our부터 여기 Texas까지가 앞에 있는 무엇을, 명사를 꾸며주고 있다는 거죠. 어떤 개념이? 주어 동사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다. 여기 어떻게 보면 이제 후치 수식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후치 수식의 개념으로서 여기 is가 동사가 되겠고, 여기가 전부 다 지금 주어부인 건데, 그 주어 안에 원이, 그 주어 of부터 complaints가 이제 전명구로 앞에 있는 원 꾸며주고 있고, 그 다음에 our political leaders hear about Texas가 주어 동사 이 부분이 앞에 있는 complaints를 꾸며주고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면은 중요한 불만들 중에 하나, 근데 어떤 불만이냐면 우리의 정치 지도자들이
우리의 정치 지도자들이 듣고 있는 불만들 중에 하나인 거죠. 뭐에 대해서? 전면부. 그러니까 이 텍세스라고 하는 거니까 세금이죠. 세금에 대해서. 그러니까 세금에 대해서 우리의 정치 지도자들이 듣고 있는 불만 중에 하나는 그게 바로 뭐다? 대절이다라는 거죠. 그들이 뭐 하고 있다? 그들이 썩이라고 하는 게 이제 빨아먹다, 흡수하다는 뜻이거든요. 빨아먹고 있다는 것이다. 어디를? 미들 클래스, 중산층을 빨아먹고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게 불평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들이 이제 세금에 대해 듣고 있는 불만이 뭐냐면은 이제 그들이 이제 중산층을 빨아먹고 있다. 뭐 이런 어떤 그런 불만을 듣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게 명사, 역시나 똑같이 명사 뒤에 주어, 동사가 앞에 있는 이렇게 명사를 후치수식하는 개념. 그 다음에 여기도 이 주어를 갖다가 전명구가 앞에 있는 명사를 이렇게 후치수식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8번에 보시게 되면 Our sun is a star로 시작합니다. 이건 좀 어렵네요. 자, 이건 좀 어렵고 별표합시다. 이건 좀 별표하고. 요건 이제 여기 일단은 뭐 주어 동사 보어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태양은 그러니까 star 어떠한 별이다라는 건데 여기 지금 이 whose location이라고 지금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건데 요 부분은 우리가 제가 좀 정리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whose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뭐 관계대명사 중에 하나인데 사실 독해에서 그렇게 우리가 자주 보는 그런 어떠한 건 아닙니다. whose가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아가지고 사실 여러분들이 독해하시면서 그렇게 자주 보는 어떤 그런 문장의 구조는 아닐 건데 자 여기 이제 어떻게 쓰이는 거냐면 얘도 역시나 앞에 이제 선행명사를 꾸미는 건 맞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뭐뭐의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근데 뭐의 의냐면은 앞명사의라고 우리가 보통 해석을 해요. 그래서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그러면은? 자, 여기다 어떻게 쓸 수가 있겠냐면 앞명사의 요 명사를 말하는 겁니다. 앞명사의 얘가 뭐뭐의라고 하는 어떤 소유격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뒤에 명사가 또 하나 이렇게 따라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앞명사의 명사는 명사가 또는 뭐뭇이 그렇죠? 이게 얘가 앞명사의 이 명사가 뭐뭇이 또는 뭐뭐는이가 주어처럼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뭐뭐는 뭐뭐가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이렇게 동사가 나오게 돼요. 동사가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앞명사의 명사가 동사하는 명사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이거 조금 어렵거든요.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자, 제가 예문을 한번 써볼게요. whose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자 봅시다. 여기 이제 지금 소년이라고 하는 그 명사가 있습니다. 명사가 있고 whose라는 게 나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whose는 앞명사의라고 해석한다 그랬으니까 그 소년의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그 소년의 자동차는 이렇게 될 겁니다. 그 소년의 자동차는 얘가 지금 또 이 명사에 해당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 소년의 자동차는 어떻게 되었던? was made 만들어졌었던 이렇게 되는 거죠. 만들어졌던. 그러니까 여기 뒤에 문장을 마저 한번 써볼까요? 좀 되게 말이 안 되는 문장이긴 합니다. 좀 이제 어색한 문장이긴 한데 일단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해석하는 거니까 자 한번 봅시다. 여기 지금 문장을 보게 되면 일단은 whose부터 2021까지가 앞에 있는 더 보이를 꾸며준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whose는 우리가 앞명사의라고 해석한다 했으니까 그 소년의라고 일단 해석을 해요. 그 소년의 자동차는 이렇게 되겠죠. 그 소년의 자동차는 was made 만들어졌었던 언제? 2021년도에 그 소년의 자동차가 만들어졌었는데 그 소년은 누구이다? 나의 친구이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어쨌든 여기 지금 핵심 이 문장 자체는 제가 예시를 든 거라 조금 이제 어색할 수 있는데 핵심은 뭐냐면 이 whose라는 건 어떻게 해석을 한다? 앞에 명사를 넣어서 앞명사의라고 해석을 한다라는 거. 그리고 얘는 소유격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뒤에 또 다른 명사가 따라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앞명사의 명사는 동사하는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자 여기를 한번 제가 이제 예문을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우리의 태양은 별인데 그 별의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그 별의 로케이션이 장소니까 그 별의 장소는 어디에 있는 is at the center of our solar system. 우리 태양계죠, 그렇죠? 네. 우리 태양계 중심에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해석해 보게 되면 우리의 태양은 별인데 그 별의 장소는 어디에 있는 우리의 태양계 중심에 있는 그 별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니면 여기서 그냥 우리의 태양계 중심에 있다로 이렇게 끝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뭐 어떻게 돼도 상관없는데 다시 한번 어쨌든 중요한 건 뭐다 여기는 후주를 해석하는 것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의 태양은 별인데 그 별의 장소는 is at the center of our solar system. 우리의 태양계의 중심에 있는 별이다. 아니면은 우리의 태양계 중심에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후수라는 건 뭐다? 앞명사의 명사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좀 어려워요. 좀 어렵기도 하고 잘 쓰이지도 않는 어떠한 그런 그 독해에서는 잘 안 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얼마나 자주 보겠냐마는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면 우리의 태양은 is a star, 별인데 어떤 별이냐면 그 별의 장소는 그 별의 위치는 is at the center of our solar system. 우리의 태양계 중심에 있는 그 별이다. 태양계 중심에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it is a huge. 이것은 어떠하다? 엄청 거대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요거 18번 조금 어려웠습니다. 후주가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이제 마저 19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19번을 보시게 되면 이것은 also는 부사죠. 그렇죠? 또한 call for 뭐뭇을 요구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또한 요구합니다. 무엇을? tax reform. tax reform이 이게 세금 개혁이라는 뜻이에요. 세금 개혁을 요구하는데 어떤 세금 개혁이냐면 관계사절이죠. 얘도 지금 관계사절입니다. 여기가 관계사절이죠. 앞에 있는 reform을 꾸며주는 거고 어떤 세금 개혁이냐면 critics, 비평가들이 말하기를 뭐하는 favor라고 하는 게 이제 호의를 베푸는 어디에 뭔가 우호적으로 행동하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호의를 베푸는 누구에게? the wealthy, 부자들이죠 이게. 부자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세금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요거 솔직히 말하면은 이것도 제가 해야 되겠네요. 마음이 불편해서. 우리가 critics say 한번 가로 쳐보시고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우리가 이제 앞에서 관계사 할 때 어떤 걸 했었냐면 이제 앞에 있는 선행명사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대시라는 거 써봅시다 한번. 대시나 후나 위치나 뭐 이런 것들이 뒤에 동사가 나와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줄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동사는 명사 이렇게 해석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 사이에 주어 동사가 이렇게 뜬금없이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얘처럼 지금 딱 얘가 지금 어떤 구조냐면 대시라는 게 관계대명사고 favor가 동사입니다. 원래는 부자들에게 호의를 베풀어주는 부자들에게 유리한 세금 개혁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데 중간에 뜬금없이 주어 동사가 들어간 거예요. 얘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뭐 문법적인 용어로는 삽입절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 삽입절이라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뭐뭐가 주어가 또는 뭐뭇이 뭐뭐 하기에 라고 해석합니다. 뭐뭐 하기에 또는 뭐뭐 하기를 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한글에 말할 때도 국어를 얘기할 때도 가끔 이런 경우 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야 근데 걔가 말하기를 이렇게 들어가는 거 있잖아. 그런 게 전부 다 우리나라 말의 어떤 삽입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도 지금 딱 똑같은 개념인 게 이것은 또한 세금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데 어떤 세금 개혁이냐면 비평가들이 말하기를 부자들에게 유리한 어떠한 그런 세금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이 관계사절 사이에 또 다른 어떠한 주어 동사가 들어가서 삽입절이 들어갈 수가 있겠다. 뭐뭐가 뭐뭐 하기에 뭐뭐가 뭐뭐 하기를 이런 식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자들에게 유리한 비평가들이
비평가들이 말하기에 부자들에게 유리한 세금 개혁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삽입절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런 게 이제 근데 이제 우리가 문법에서는 제가 이제 문법 기본반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사실 다 언급을 하는 거기도 하고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우리가 이제 좀 만약 여러분들이 좀 이 삽입절이라고 하던가 아니면 이런 관계사, 소유격 관계사 같은 경우는 제 그 이론 강의나 기본서 강의, 뭐 심화 강의에 제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거든요. 문법적으로 제가 아주 자세하게 접근하는 법과 해석까지 다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물론 뭐 이제 이 강의를 찍는 게 사실 진짜 다른 제 강의를 들어달라 홍보하는 게 아니라 제가 워낙 이제 수업을 하면서 모든 내용을 다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그만큼 강의의 숫자도 어쨌든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러니까 이런 뭐 구문 독해 강의나 어휘 이렇게 다 하고 싶어요. 근데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이 안 돼가지고 일부 강의는 제가 따로 시간을 내서 이렇게 찍는 겁니다. 이거 어차피 다 무료로 공개를 하는 거기도 하고 하는 거니까 혹시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다 유튜브나 뭐 어쨌든 다 공짜로 이제 올라가는 거긴 하지만 제 수업을 듣고 있는 수강생들이라거나 뭐 아니면은 그런 분들이 이제 요걸 이제 보는 분들도 계세요. 스터디 하려고 제가 좀 얘기하는 게 있어서 보는 분들도 있고 한데 뭐 그런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어떤 이제 제가 이제 중간중간 설명을 좀 제가 자세하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참 또 시간 때문에 이게 지금 난감한 부분인 건데 그런 거는 제가 이제 다른 어떤 제 유료 강의를 통해서 다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 조금 이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고 제가 여기도 이게 지금 잘 안 보일 수가 있겠는데 제 그 카카오톡 플러스 관리자죠. 이거는 제가 원래 처음에 좀 얘기를 하긴 했었어야 됐는데 카카오톡 그 관리자에 보시면은 플러스죠. 네. 제대로 쓸까요? 나온 김에. 카카오 플러스에 조재권 영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조재권 영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제 그 채널이 뜨거든요. 그거 이제 친추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뭐 물어보셔도 제가 다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니까 언제든지 좀 편하게 여러분들이 좀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 제가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하는 거기 때문에 편하게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도록 합시다. 20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there are two directions. 뭐가 있다? There are two directions. 두 개의 어떤 그런 방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어떤 방향이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어떤 방향이냐면 이때 위치가 가리키는 게 앞에 있는 그 선행사니까 그 방향에서, 그렇죠? in 위치. 그 방향에서 industrial robot, 그러니까 산업 로봇들이 어떻게 are being improved, 개선되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얘도 지금 어떤 개념이에요? 위치라고 하는 이 관계 대명사를 통해서 뒤에 주어 동사를 써서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아니면 여기서 마침표가 끝나니까 주어가 동사한다라고 이제 끊어주셔도 되고. 다시 한번 보시면 두 가지의 어떤 방향성이 있는데 in which 그 방향성에서 어떻게 산업 로봇들이 are being improved, 개선되어지고 있는 두 가지의 방향이 있다라고 보셔도 되고 두 가지의 산업 로봇들이 개선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끝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떻게 끝나셔도 어쨌든 이 구조만 좀 여러분들이 좀 파악을 좀 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수식어로서 관계사를 활용한 수식어로서 관계사절이 앞에 있는 선행명사를 꾸미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이렇게 보통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관계사 같은 경우. 근데 만약에 관계사로 딱 이렇게 문장이 끝나면 여기서 이제 뭐뭐 했다, 뭐뭐 다로 이제 끊어줘야 되는 거고 똑같습니다. 보도록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21번은 여러분들 21번은 이거 조금 엑셀에 쳐야 돼요. 죄송한데 이거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문장이 좀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2번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번이 잘못된 문장은 아닌데 이게 너무 어려울 수 있어요. 너무 어려울 수 있어서 저거는 어느 정도 좀 종합적인 이해가 필요한 그런 문장이라 22번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에 봅시다. 이거 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녀가 뭐 했다? found, 알아냈다, 밝혀냈다 이런 말인 거죠. 자, 뭘 알아냈어요? 대절을 알아냈다 이런 말이겠지. 대절을 보니까 teenagers, 10대들이 뭐 한다라는 것, responded, 반응한다라는 것을 알아낸 거죠.
반응한다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이게 쉼표가 없지만 쉼표를 찍어주시면 좋아요.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 분사 구문입니다. 분사 구문. 아, 이거 좀 보기 쉽지 않죠? 그렇죠? 분사 구문.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가로 쳐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리스폰드가 자동사기 때문에 그녀가 알아냈습니다. 10대들이 반응한다라는 것을 알아냈다. 딱 여기서 끝난 겁니다. 문장은. 그렇죠? 딱 끝난 거예요. 자, 근데 뭐를 사용하면서 반응한다? 리얼하는 게 뒷부분입니다. 이 뒷부분. 그러니까 뇌의 뒷부분을 사용하면서 반응한다라는 것을 알아냈다고요. 이런 식으로. 얘는 지금 이 분사구문이라고 하는 게 앞에 있는 동사를 꾸며주고 있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이제 뇌의 뒷부분을 사용하면서 반응했다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렇게. 자, 근데 이 where가 또 뭐냐? 우리가 또 where가 아까 그 관계사에 있었던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밀 수가 있는 관계사 중에 하나인 거죠. 자, 어떤 그 뇌냐면은 주로 self-centered action, self-centered가 자기중심적인이라는 뜻이니까 자기중심적인 행동이 어떻게 되는 are processed, 처리되는 주로 이제 자기중심적인 행동이 처리되는 뇌의 뒷부분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는 지금 이제 관계사절인 건데 이 where부터 여기까지가 앞에 있는 무엇을 선행명사인 the real part of the brain을 꾸미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자기중심적인 행동들이 처리되는 뇌의 뒷부분인 거죠. 주어가 동사는 명사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얘도 이제 수식어는 관계사절을 사용한 수식어가 들어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네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에 우리가 한번 이제 한번 봐보도록 합시다. It goes without saying that로 시작을 하는 건데 이거는 여러분들 하나의 표현입니다. 일단은 It goes without saying that로 밑줄 쳐주시고 It goes without saying that 밑줄 한번 쳐주시고요. 이게 이제 뭐뭇은 말할 필요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뭐뭇은 말할 필요도 없다. 뭐뭇은 말할 필요도 없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게 대절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대절을 말할 필요도 없다. 뭐 이런 뜻이죠. 뭐뭇은 말할 필요도 없다. 자, 이 대절 안에 여기 이제 명사절이 되겠죠. 목적어절. 이 명사절 안에 뭐가 들어갔냐면 잘 보셔야 됩니다. however부터 여기까지 여러분 걸어 쳐주시고 여기에 지금 이제 뭐가 들어가 있다? 복합 관계사절이 들어가 있죠. 부사절로서. 야, 이거 지금 문장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앞에 이제 it goes without saying that을 쓰고 나서 이때 대시 이제 그 목적어절이 되는 겁니다. 전체 문장이 목적어절이 되는데 그 목적어절이라고 하는 이 명사절 안에 어떻게 들어가 있냐면은 however부터 be까지 부사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부사절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어 동사를 이렇게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사실 이 대세 걸리는 주어 동사는 요겁니다. 요거인데 이 사이에 지금 부사절을 쓰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이 however라고 하는 거는 however가 좀 해석이 좀 특이한데 뒤에 이제 이렇게 형용사 talented나 hardworking과 같은 어떤 그런 형용사를 데리고 나오는 그런 습성이 있어서 이건 좀 제가 적어보도록 할게요. however 형용사 또는 이제 부사를 쓸 수도 있거든요. 이게 이제 그 뒤에 문장에 따라 달라지는 거라. however 형용사, 부사, 주어, 동사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아무리 요거 형용사, 부사 할지라도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주어가 아무리 형용사, 부사 할지라도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줘요.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서 자, 보시게 되면 뭐뭇은 말할 필요도 없는데 자, however talented or hardworking a man may be. 그러니까 talented가 재능이 있는 그리고 이제 hardworking은 아주 열심히 노력하는, 부단히 노력하는 이런 뜻이죠. 그러면은 아무리 재능이 있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던지 간에 누가? a man, 사람이 뭐 남자라고 가지고 사람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아무리 재능이 있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던지 간에 노력할지라도 그렇죠? 노력할지라도 그는 뭐 할 수 없다라는 것 cannot obtain good result 좋은 결과를 얻을 수는 없다라는 것 그렇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런 말인 거죠. 마지막에 또 부사절이 들어가 있네요. 여기 지금 unless 뭐뭐 하지 않는다면이라고 하는 부사절 접속사입니다. 뭐 하지 않는다면 그가 건강이 좋지 않다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be in good health라는 거는 건강이 좋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가 건강이 좋지 않다라면 그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 아무리 뭐뭐라 할지라도 아무리 재능이 있고 열심히 노력한다 할지라도 a man 그 사람이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얘는 지금 문장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앞에 이렇게 it goes without saying that 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표현을 쓰면서 이 대절에 여기 이제 처음에 먼저 바로 이제 주어 동사 쓰는 게 아니라 부사절을 하나 씁니다. however로 시작하는 부사절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주어 동사를 쓴 거죠. 이 주어 동사는 이제 여기에 대절에 걸리는 거죠. 여기가 이제 이 부분. 그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되는 거겠고. 근데 거기에 지금 앞뒤로 부사절. 그리고 얘는 지금 뒤에도 뭐가 있어요? 뒤에도 unless라고 하는 그렇죠. 부사절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뭐뭐 하지 않는다면, 뭐뭐라 할지라도 다 이런 식으로. 뭐뭐 하지 않는다면, 뭐뭐라 할지라도 뭐뭐 한 수는 뭐뭐 할 수 없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상 그러니까 얘는 없어도 돼요. 부사절이니까 어쨌든. 핵심은 뭐다? 그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앞에 내용을 조금 더 이제 첨가해 주는 거죠. 아무리 재능이 있건 열심히 노력하든지 간에 좋은 건강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이러한 부사절을 수식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24번도 비슷한 개념인데 24번도 however가 나와 있으니까 humble이라는 게 형용사입니다. 아무리 뭐뭐일지라도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리 humble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뭐 누추한 이게 좀 humble이 약간 좀 뜻이 많은데 여기서는 약간 누추한 약간 이런 뜻입니다. 누추한 아무리 누추할지라도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 가리키는 게 이 집이거든요. 장소인데 아무리 누추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누추할지라도 이렇게 해석을 하죠. however 형용사 주어 동사 그러니까 주어가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누추할지라도 there is no place like home 집과 같은 장소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 like도 전치사죠. 뭐뭐와 같은 집과 같은 장소는 is no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어쨌든 however 형용사, 주어 동사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5번에 봅시다. 거의 다 끝났네요. 자, 25번 같은 경우도 얘 조금 어려워요. 이것도 조금 어려운데 일단은 지금 뭐가 들어가냐면 요 whoever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whoever가 들어가 있는데 내가 이제 아까 앞에서 보통 이제 whoever가 붙은 게 이제 부사절로 쓰인다. 누구든지 간에 뭐 이렇게 해석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ever가 붙은 것들은 부사절도 되지만 부사절도 가능합니다. 부사절도 가능하지만 뭐도 가능하냐면 명사절도 가능해요. 명사절도 가능합니다. 즉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자리도 쓰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whoever부터 여기까지가 주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사가 must silence, 무음으로 하다라는 뜻이죠. 무음으로 하다. 요거는 근데 어떤 수식어가 들어가 있냐면 that부터 여기 interruption까지가 앞에 있는 디바이스를 꾸미는 관계사절이 지금 수식어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whoever라고 하는 whoever 동사, 목적어라고 하는 여기에서 지금 이게 누구든지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목적어를 동사하는 건 누구든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건데 그때 여기는 이 목적어라고 하는 이 명사를 꾸미기 위해서 관계사 대절이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해석을 한번 해보면 자, 그 장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장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얘가 여기가 주어예요. 그 장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근데 어떤 장치냐면 interruption이라고 하는 게 그 이제 충돌이 간섭이거든요. 충돌 간섭인데 충돌을 유발시키는 어떤 간섭이죠. 방해라고 합시다. 방해. 문맥상 방해가 맞겠다.
방해를 유발시키는, 방해를 만드는 어떤 그런 장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뭐 해야만 한다? 무음으로 해야 한다, 이런 말이지. 무음으로 해야 한다. 그러니까 핸드폰이 예를 들어서 이제 막 시험 보는데 막 진동이 울려. 그럼 어떻게 돼? 무음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 방해를 유발시키는 장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해지가 가지다니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무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것을 무음으로 해야 합니다. immediately 부사 즉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게 조금 어렵긴 한데 수식어는 지금 관계사절에 들어가 있지만 whoever가 뭐로도 쓰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ever가 붙은 것들은 부사절도 되지만 명사절로도 쓰일 수가 있긴 합니다. 그것만 좀 알아두시면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해를 유발시키는 장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무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것을 즉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문장이네요. 마지막 문장. 자, 봅시다. those 뭐뭐한 사람들이라고 해석을 하죠. 뭐한 사람들이에요? 관계대명사, 관계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who부터 여기까지죠. 앞에 있는 those를 꾸며주고 tend to가 동사입니다. tend to read, tend to가 이제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는 뜻입니다.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those 뭐뭐한 사람들이죠. 뭐한 사람들이냐면 who learn, 배우는 사람들인 거지. 배우는 사람들. 무엇을? 영어를 배우는 사람들. as 뭐뭐로서, 전치사입니다. 뭐로서? 외국어로서. 그러니까 foreign language가 제2외국어. 그러니까 외국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외국어로서 영어를 배우는 사람들은, 지금 does라고 하는 선행명사를 뭐가? who라고 하는 관계사절이 꾸며주고 있는 거죠. 동사하는 명사,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외국어로서 영어를 배우는 사람들은 tend to read,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고요. 뭐 하는 경향이 있대? read, 읽는 경향이 있다, 이거죠. 읽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엇을? English text, 영어의 그 글들을 갖다가 어떻게? 천천히 읽는 경향이 있대요. 천천히 읽는 경향이 있습니다. and, 그리고 이게 여러분 read가 동그라미 1번이고 consult가 동그라미 2번입니다. 여기에는 뭐가 생략이 되어 있다? tend to가 생략이 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사람들은 천천히 영어 글을 읽는 경향이 있고, 또 뭐 하는 경향이 있다? 이 consult가 뜻이 좀 있으면 뭐 상담하다, 조언하다도 있는데 여기서는 찾아보다는 뜻이 있어요. 또 찾아보다 또는 참고하다.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라는 거죠. 사전을 참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whenever, 어이구 복합관계사절 나왔네요. 뭐뭐 할 때마다 라고 해서, 이때 whenever는 여러분들 얘는 뭐뭐 할 때마다 라고 해석합시다. 또는 언제든지 간에 라고 우리가 든지 간에를 넣어서 해석해도 됩니다. 뭐 할 때마다 그들이 뭐 할 때마다 come across가 우연히 마주치다. 이거 단어도 되게 중요한데 사실 우연히 마주치다. 뭐 우연이란 말은 뭐 사실 한 거고 마주치다가 핵심이죠. 마주치다. 자, 그래서 whenever 뭐 할 때마다 뭐면 언제든지 간에 그들이 마주칠 때마다 그들이 마주칠 때는 언제든지 간에 이렇게 되겠죠. 무엇을? 익숙하지 않은 단어를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단어를 마주칠 때마다 사전을 찾아보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마지막 한 번 더 종합해보면, 자, 외국어로서 영어를 배우는 사람들은 천천히 영어 글을 읽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사전을 찾아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whenever 뭐 할 때마다 그들이 익숙하지 않은 단어를 만날 때마다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수식어 파트에서 마지막 문장까지 좀 해봤었고, 사실상 이제 물론 뭐 우리가 이제 이론 부분은 끝났습니다. 제가 이제 좀 종합적인 심화 부분을 갖다가 또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건데, 이 수식어에서 결국은 핵심은 뭐다? 그러니까
문장의 필수 요소들을 갖다가 꾸미는 수식어들, 뭐 형용사든 부사든 뭐 투부정사든 분사구문이든 뭐든지 간에 걔네들이 갖다가 싹 괄호치고 일단은 문장의 어떤 필수 요소들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수식어들을 갖다가 붙여가면서 해석하는 연습을 하면은 여러분들의 독해 실력이 빨리 늘 수 있다라는 말을 조금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수식어에 해당하는 그런 어떠한 그런 이런 종류들을 갖다가 제가 오늘 문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한번 다뤄봤습니다. 뭐 후치수식,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뭐 동격절, 관계사절, 분사구문, 뭐 문장 전체 수식부사 뭐 이런 여러 가지 등등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좀 살펴봤었고, 요거는 이제 뭐 물론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수식어 파트도 복습을 꼭 하셔야 돼요. 복습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혼자서 이제 해석해보는 연습, 문장 구조 파악하는 연습 이런 것들을 해보게 돼야지 결국 이제 공부는 혼자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꼭 이렇게 좀 복습을 좀 되게 꼼꼼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수식어까지 해서 주어, 동사, 목적어, 뭐 수식어, 문장의 어떤 요소들의 구성 요소에 해당하는 구문 독해는 끝났고요. 여기가 이제 우리가 전반적인 파트 1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주부터는 좀 심화가죠. 이제 우리가 다 봤어요. 문장에 들어가는 모든 구성 요소들을 갖다가 다 봤기 때문에 그것들이 종합적으로 다 합쳐져 있는 그러한 어떤 구문 독해를 좀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어떤 이론적인 부분보다는 실제적인 문제 조금 더 길고 어려운 그런 문장들을 통해서 자세하게 문장 구조를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해석을 해보는 그러한 연습을 좀 해보는 시간을 이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너무나 수고하셨고 여러분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